말하는 듣겠니? 어렵진 않지? 그냥 뭐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2단원인데 측정 표준과 정보, 그렇게 여기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해봅시다. 거기 보면 우리 교재들 다 있죠? 측정 나와 있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기본량하고 유도량, 이걸 측정을 해야 돼. 여러 가지 이제 실험 기구를 가지고 측정한다. 특히 물리 파트보다는 화학 파트나 생명 파트에서 이 측정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액 같은 거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질량도 측정해야 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뭐 기본량이 기본적으로 선생님 거 측정해라 그러면 이제 길이 측정하면 면적도 나오고 부피도 나오겠지. 그 다음에 또 뭘 측정하니? 뭐 또 농도? 아니죠. 측정하는 건 부피? 부피 많이 측정하지. 그 다음 밀도 같은 거 측정합니다. 밀도 같은 거는 이제 우리 중학교 때도 측정해봤겠지만 이거 따로따로 측정해야 되잖아. 질량 따로 측정하고 부피 따로 측정해서 계산을 해갖고 밀도를 계산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유도량들은 저렇게 계산을 통해서 한다. 그 중에 측정은 보통 이제 뭐 유숫자 개념 막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소수점 뒤에 있는 숫자가 얼마나 그게 정확도가 있을 거냐 이제 이런 것도 따지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유숫자 개념 쓰는 방법도 나오는데 대학교 가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거기까지 다뤄지진 않을 것 같고 주로 이제 부피 측정하는 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피 측정하는 예를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줘 볼게. 네, 부피를 측정하니 용액에 대한, 즉 액체 상태, 액체 상태의 부피를 측정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쓰냐면 양이 좀 많은 거는 매스 실린더라 그래. 매스 실린더. 매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 눈금이라는 뜻이야. 실린더 중에 눈금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담았을 때 정확한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애거든. 그래서 매스 실린더가 있고요. 또 그다음 뭐 있냐면, 그래서 화학하는 사람은 이 피펫 길다랗고 유리로 되어 있는 피펫을 쓰고요. 생명과학 하는 사람들은 마이크로 피펫이라 그래갖고 그냥 일회용으로 뭐 0.5 마이크로미터 뭐 이런 거, 마이크로 리터 뭐 이런 게 있어. 그래갖고 주로 이제 뭐 바이러스나 이런 거 연구하고 막 이러면 감염이 될 수도 있잖아. 오염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쓰고 버려. 근데 이제 선생님 화학하는 사람들 그걸 일일이 다 닦아야 돼. 그래갖고 그 유리 벽면에 매끈하게 물이, 용액이 쫙 흘러내려야지 그게 정확해. 그래갖고 막 지저분하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측정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초자기구들은, 유기구들은 되게 설거지를 되게 잘해야 돼. 그래서 깔끔하게 닦여져야지 우리가 실험할 때도 오차가 없다. 매스 실린더 보면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니네 유리 주성분은 SiO2 있거든. 주산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하고 친화력이 되게 좋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물을 부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올라갑니다, 물이. 이렇게. 이걸 우리는 메니스커스라 그래. 이 메니스커스를 어떻게, 여기다가 눈을 같은 높이에 갖다 대야 된다. 위에서 바라보나 밑에서 바라보면 달라져요. 그래서 같은 눈높이 딱 여기 라인을 있는 거야. 여기 버려야 돼. 왜 그래? 붉은 자들이 이 유리 벽면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관이 짧으면 이게 작으면 이게 올라가고 또 응집력으로 올라가고 응집력으로. 그래서 얘가 딸려 올라가는 거야. 그게 모세관 현상이야. 근데 매스 실린더는 좀 넓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읽는 거를 우리는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눈금의 중간 정도 되면 이제 어림을 해야지. 0.5다 뭐 이런 식으로 어림해서 읽으면 되는 거야. 참고로 니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이제 주로 수용액의 경우는 이렇게 되죠. 근데 굉장히 밀도가 큰, 특히 이제 밀도 큰 거 중에 물하고 비교가 되는 물의 밀도는 1이잖아. 물보다 엄청 큰 애가 있어. 누가 있냐면 액체 수은이 있어. 수은과 밀도가 13점 얼마예요. 그러니까 물의 13배가 넘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금속 하지만 액체 상태잖아. 진력이 되게 세다고. 그러니까 부착력보다 벽 싫어해. 유리 싫어해. 우리끼리 뭉쳐. 얘를 메스 실린더, 액체 수은을 메스 실린더에 넣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수은이 이거야. 벽면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 메니스커스는 어디일까? 여기일까? 여기일까? 여기를. 수은은 이렇게 읽는 거야. 조금 예외적인. 참고로 알아둬라. 거의 대부분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피펫. 자, 피펫. 자, 우리가 이제 보통, 화학 실험을 할 때 주로 이제 질량을 측정하죠.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 몰농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질량을 끄집어갖고 그게 몇 몰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질량을 측정해야 돼. 그런데 이 질량을 측정하는 방식이, 자, 이제 우리가 쓰는 시료가 기체에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액체에 있을 것이고요. 고체에 있을 것이야. 야, 고체는 너무 쉽잖아. 유산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래, 기름종이처럼 생긴 그 측정하는 게 있어. 그걸 딱 올려놓고 0점 딱 맞춰놓고 이렇게 해서 재면 돼.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재면 돼요.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질량을 측정하면 되는 거야. 많이 측정해서 좀 스킬이 늘면 좀 더 정확한, 그죠? 재현성이 있는 그런 실험을 할 수가 있지. 액체도 그냥 비커를 이용해서 사실은 딱 올려놓고 0점 딱 맞춰놓고 들이부으면 돼. 그런데 화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측정 안 한다. 뭘로 이용한다? 피펫을 이용한다. 피펫을 이용한다. 그래갖고 뭐를 측정해? Vml로 액체의 부피로 측정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얘에 뭐가 필요한 거야? 그람이 필요한 거죠. 그럼 여기다 뭐를 곱하라고? 밀도를 곱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부피 사라지고 그람만 남지. 뭐 얼마가 나와? V Dg이 되죠. 그래서 부피 곱하기 밀도. 그래서 밀도를 알아야 된다. 그럼 문제에서 주어져요, 밀도는. 액체는 이렇게 된다. 이제 조금 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피펫도요, 이거 만드는 사람이 이게 되게 재밌어. 야, 니네 실험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피펫이 이렇게 길다랗단 말이죠. 그래갖고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다 용액을 딱 담아갖고 여기 이제 필러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 이렇게 갖고. 그래갖고 이거 눌러가지고 삑 빨아 올리면 얘가 휙 올라가고 탁 재거든. 부피. 그래갖고 이제 여기를 탁 하면은 얘가 삑 떨어져. 그럼 비커에 여기 담어. 그럼 얘가 이제 쭉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갖고 딱 끝났어. 조금 놔두면 여기에 맺혀. 고민스러워요.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진짜 고민스러워요. 정확히 측정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 쭉 내었을 때 벽면에 남아있는 잔여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딱 넣었어. 그리고 한참 기다리면 다시. 선생님 거기 맥주 같은 거, 뭐 소주 같은 거 먹다 보면 다 따르고 나서 나중에 또 한참 놔뒀다가 이렇게 하면 또 나와. 음료수 같은 경우도 다시 부으면 좀 나오잖아요. 그거를 거기에 이것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피펫 만드는 업체에서 이거 실험해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 TD하고 TC. 그래서 이야. 그래서 TD
그냥 쪼르륵 흘렸을 때 딱 끝나면 그게 정확하게 20ml. 이게 20ml짜리면 그게 정확하게 20ml야. 근데 티는 쪼르륵 따랐는데 좀 기다렸더니 여기 있어. 그럼 이걸 갖고 입으로 불면 안 돼. 손으로 이렇게 막고 잡고 있으면 여기 데워져가지고 퐁 하고 밀어내.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정확한 부피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그게 T인지 T인지 혹시 저기 학교 실험실에 가면 피펫이 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TD, TC가 써 있어. 그럼 그 피펫은 TD로 쓰이면 딜리버리야. 그냥 지나간 거가 맞는 부피고 얘는 담겨져 있는 애가 정확한 부피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넣어야 돼. 그 절대 입으로 불면 안 되는 거야. 손가락 막아가지고 온도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팽창해갖고 팍 나가게 해줘야 된다. 이게 피펫의 사용법이다. 자, 기체는 어떻게 할 거야? 기체 질량 측정 어떻게 할 거니? 절대 측정할 수 없어. 어떻게 측정할 거야? 방구 기체 어떻게 측정할 거야? 비닐봉다리 여기다 또 이렇게 할 거야? 비닐봉다리 무게가 더 나가. 질량이 더 나가. 풍선에 담아갖고 이렇게 할 거야? 양팔적으로다가? 그 공기의 부력 막 이런 거 다 계산해야 돼. 정확한 기체의 질량을 측정하기는 불가능이다. 근데 우리는 기체의 질량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른 텀을 계산해서 질량을 역으로 계산해내야 돼. 다른 걸 측정해야 돼. 그때 측정하는 게 P, V, N, T. 그래서 압력, 부피, 몰수, 절대 온도. 이게 그 유명한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분자량분의 질량이거든. 그래서 나머지 다 측정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나오잖아.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체의 질량은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텀들을 측정해가지고 계산을 통해서 정확한 질량을 측정해내는 거야. 그때 여기 R값, R을 0.082 니네는 뭐라고 외운대? 똥파리로 외우세요. 이건 기체상수라 그래. 나중에 나온다. 0.똥 외우세요. 기체는 질량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른 걸로 측정한다. 압력 측정하고 부피 측정하고 그 다음에 분자량 알고 있고 온도 측정하면 여기에 질량이 나오더라. 그래서 정확한 질량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다. 측정 방식.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기구들을 이용하고 기구들의 정확한 특성들이 있더라. 그리고 정확히 측정한 다음에 뭐 계산을 통해서든 측정을 통해서든 그리고 이제 정확하지 않을 때는 어림 잡아서 측정한다. 눈금 사이에 있으면 뭐 0보다 0.7이다 이런 식으로 어림 잡아서 측정을 하면 된다. 요게 이제 방법이야. 우리 책에 이제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면 측정 표준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잡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일반 생활을 하면서 이런 측정 표준에 대한 얘기가 거기 나와 있잖아요. 뭐 폭염주의보. 그래서 우리 더울 때는 우리 남학생들 군대 가면 뭐 여름에 몇 도 이상 되면 훈련 금지야. 또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기상청에서 나오잖아. 그래갖고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나이도 많고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막 떼 앞에서 가갖고 고추 따러 가요. 그 고추 따다가 쓰러져 버려. 그 열사병 막 이런 거 걸리잖아. 근데 그 기준이 있어. 몇 도 이상 하면 야외 활동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정하는 걸 우리는 측정한다. 그 다음에 과속 카메라 있잖아요. 선생님도 운전하면서 학교 앞이 30km 돼 있고 막 그렇게 돼 있어. 거의 뭐 엉금엉금 가야 돼. 그 정도 돼야지 혹시라도 부딪혔을 때 우리 학생들이 안 다친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철저하게 학교 앞에서 만약에 신호 위반하면 이 측정 표준치를 넘어가면 벌금이 세게 나와요. 그래서 어른들이 운전할 때 보면 학교 앞에서는 엉금엉금 기어가는 이유가 돈 낼까봐 걸릴까봐 그러는 거야 사실은. 옛날에는 학교 앞에서 사고 많이 났잖아. 근데 요새도 사고 많이 나잖아. 얼마 전에도 큰 트럭이 그 청소하는 재활용차가 학생을 못 보고 꼬마애를 못 보고 그냥 뒤에 치워버렸잖아. 그래서 죽었잖아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없으면 안 된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심하지. 오늘 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게 기준이 있다는 거야. 초미세먼지는 얼마, 뭐 몇 마이크로리터, 몇 마이크로리터 뭐 이런 식으로 농도가 나오잖아. 그 다음에 공사장 소음. 선생님도 이제 다들 아파트 살잖아요.
최근에 이제 아파트들이 뭐 한 10년 이상 되면 대부분 이제 그 좀 더 쾌적하게 살려고 리모델링 하잖아요. 인테리어 업체들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위아래 층한테 아파트니까 소음이 심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집은 막 떡 돌리면서 죄송합니다 인사도 하고, 그죠? 사인도 다 받잖아. 그런 소음 기준이 있다고요. 공사장에서 무슨 소음을 하면 그 기준치가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그런 것들이 측정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품의 성분 표시, 그죠? 유통기한이라든지, 유통기한 지나면 먹으면 안 된다, 판매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 생산,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현대기아가 이제 거의 자동차를 잡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부품이 획일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이 뭐 망가지면 아무 공업사나 가도 부품이 다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외제차 같은 경우는 그 좀 규정이 다르다 보니까, 유럽하고 다르다 보니까 결국 그 부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없는 경우는 이제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외제차가 안 좋은 점이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아요. 그런 표준들, 그게 이제 측정 표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장 넘겨볼까? 이제 신호와 정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한번 해볼게요. 스펠링이 맞니? 시그널? 시그널이고 인포메이션이죠. 그래서 신호하고 정보. 신호라고 하는 건 자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빛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에서 주는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그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얼만큼이고 태양광이 얼만큼 와가지고 우리한테 자외선 지수가 얼만큼 해서 오늘은 선글라스 끼고 나가야 된다. 오늘은 뭐라 그러니 그 자외선 지수가 높으니까 선크림을 떡처럼 바르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신호하고 정보에 대한 얘기야. 이거 없으면 우리는 이게 일상생활을 좀 이렇게 매끄럽게 살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인간 생활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신호하고 정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자연의 변화가 생길 때 신호가 발생한다. 거기에 빛, 소리, 그 다음에 뭐 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니? 그 다음에 힘도 있고 압력도 있고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그런 유도량 같은 애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게 주는, 그 안에서 주는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우리가 읽어가지고 이걸 갖다 아까 측정 표준 같은 걸로 정해서 우리 인간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정해놓는 거. 그게 이제 과학에서 해야 될 일이더라. 그래서 거기 보면 체온을 측정해서, 체온 우리 얼마죠? 상식 36.5도가, 그지? 혈압은 얼마지? 보통 수축기가 120,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완기가 80이에요. 집에 가서 혈압기 있으면 혈압기 한번 재보세요. 120, 80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나이 들수록 조금씩 좀 높아지긴 한데 위험한 거는 고혈압도 위험하지만 이게 낮은 저혈압, 이 이완기 혈압이 낮은, 특히 여학생들이 혈압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앉았다가 일어나면 심장에서 이 뇌까지 혈액을 공급을 못하다 보니까 앉았다 일어나면 핑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기립성 뭐라 그러지? 저혈압. 그 현기증이 일어나면 그때 정신을 잃어갖고 쓰러지면 2차 사고가 일어나는 거야. 머리를 어디다 붙여가지고 막 김치국물 줄줄 흘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다치는 거지.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대부분 여학생들이 좀 저혈압이 많은 편이야. 근데 이 이완기 혈압보다 낮은 거가 되게 위험하다.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정보를 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체온, 혈압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우주에서 온 빛을 연구해서 우주의 생성 과정. 우리 이건 배웠잖아. 그죠? 그래서 스펙트럼으로 해갖고 수소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을 보고 이런 거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 그죠? 펜저스 윌슨이 여기서 오는 그 라디오파 같은 애들. 계산해 보니까 한 2.7K 정도 되더라. 근데 그게 최초에 퍼져나갔을 때가 한 3000K 정도 되는 38만 년. 그때 퍼져나갔던 걸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그때 뭐가 만들어졌어? 중성 원자가 만들어졌었지. 전자가 붙들려서. 뭐 그런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 거. 그 다음에 지진파. 이건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P파, S파. 그래서 저쪽 반대편에 S파가 도달하지 않더라. 그래서 외액이 액체 상태구나. 뭐 이런 거 알아냈잖아. 그치? 그리고 P파하고 S파의 속도 분포를 보고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돼 있다는, 우린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지구 내부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 신호를 보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알아내는 거, 이게 과학에서 신호와 정보에 대한 얘기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자연에서 오는 신호를 우리는 아날로그 신호라고 그래요. 이 아날로그하고 이제 되는 게 디지털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굳이 뭐 이걸 갖다가 니네가 알아보기 쉽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연속적이야. 아날로그. 그거에 비해서 얘는 불연속적이야. 이런 식으로 돼. 그래서 자연에서 오는 신호는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로. 그래서 우리 아날로그 감성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 있죠? 아날로그 감성? 우리는 CD를 들었고 지금은 뭐 이제 음원들이 다 저기로 나오잖아요. 디지털로 나오는데 옛날에 그 뭐야 이거 LCD 판이라 그러니 뭐라 그러니 이걸 백판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니 이걸 레코드판? 이게 홈을 파가지고 거기다 바늘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니까 거기 먼지 같은 거 끼거나 막 그러면 판이 튀기도 하고 막 지직 잡음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 옛날 영화들은 어떻게 되니? 막 비가 내리죠. 오래되면 필름으로 돌려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이 상영을 하면 진짜 저 삼류극장에 가면 막 주룩주룩 비가 내려요. 선생님이 예전에 기억나요. 람보라는 영화가 있었어. 막 총 쏘는 영화가 있거든. 그게 너무 유명해갖고 저기 미아리 어디 있는 그 극장을 갔었어. 친구랑 같이. 중학교 3학년 때. 볼 수가 없어. 비가 내려갖고. 이게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필름이 다 상한 거지. 그러니까 막 비가 내려. 근데 최근에 뭐죠? 들어봤어? 리마스터링이라 그래갖고 이걸 아날로그를 틀어가지고 거기서 그 잡음을 제거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 디지털은 니네 010101 뭐 이진법 알죠? 이진법으로 기계어로 바꿔가지고 컴퓨팅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세분화시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를 상영을 하잖아. 배너 같은 옛날 영화 있어. 그 영화를 리마스터링하면